자, 조성현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 타임의 조성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미스테리한 그 우주의 거대 구조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1월에 미국 천문학회 회의가 있었는데 243회 그때 보고된 내용이고 또 최근에 이게 이제 저번에 얘기한 프리프린트 페이퍼 그 아카이브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번에 실리면서 또 한 번 과학 매체 뭐 사이언스 얼러트 이런 데서 과학 매체에서 다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 미국의 센트럴 랭크셔 대학이라는 데 근무하는 그 천문학자 알렉시아 로페즈 박사팀이 네. 우리 그 하늘 우주에서 자이언트 아크라는 거는 홀을 얘기하죠. 원이 있다면은 원을 만약 자른다면 이만한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걸 호라 하거든요. 네.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다, 자이언트 아크다. 그 다음에 빅링, 큰 원이다. 이 이런 모양을 뭐가 이루느냐? 네. 은하가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이 거대 구조라는 용어가 사실 생소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주를 이루는 가장 큰 규모의 구조 이렇게 돼 있던데. 태양계나 은하계의 차원을 넘어서 은하단, 초은하단 이것보다도 더 큰 구조가 존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예 이름 자체가 네. 자이언트, 뭐 빅 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건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예. 얼마나 큽니까? 이번에 그 발견된 자이언트 아크는 길이가 33억 광년. 33억 광년. 빛으로 네. 33억 년을 갈 만한 거리. 예. 그다음 빅링은 반지름이 네. 13억 반지름만. 예, 광년. 네. 그리고 둘레는 2파이 하면은 82억 광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은하단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 하나는 네. 직경이 얼마쯤 되냐면 53광년. 53은 광년이죠, 그냥. 예. 억이 안 들어가고. 예. 네. 그러니까 53광년하고 여기 뭐 33억 82억 광년 이렇게 보면 이 수천만 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은하의 크기로 볼 게 아니라 비교할 게 아니라 네. 우주 전체 크기하고 비교해야 돼요. 우주 전체 크기가 지구가 있으면 삥 뚫려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한쪽으로 반지름이 네. 465억 광년. 야, 기본 그다음에 억이네요, 요 반대편으로 가면 지름이겠죠. 지름은 930억 광년. 그러니까 여기 발견된 이게 33억 광년이라는 것은 네. 우주 총 길이의 한 3.5% 정도. 그러니까 거의 우주하고 비교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구조, 어떤 구조라는 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뭔가 규칙성을 그렇죠. 갖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는 게 이제 구조라는 거죠.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문학적이라는 수식어가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은하들이 그냥 물이 지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조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는 그 안에 어떤 질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거대 구조의 발견의 의미, 왜 중요한 건지 좀 알려주세요. 예. 아까 그 이제 물리적 법칙이나 어떤 질서 이런 걸 논하기에는 아직 증명이 안 된 거죠. 이제 그게 혹시 있지 않을까? 네. 지금 현재 포착됐다는 것이 지금의 우리 우주론 이론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이걸 유심히 보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우연히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면은 뭐 그 관심을 둘 필요가 없겠죠. 네. 그게 있으면은 안 되는 건데 저게 어떤 법칙으로 어떤 물리적인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이걸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하신 대로 왜 중요하냐? 우주론 원리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긋나요? 어긋난다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네. 뭐 빅뱅 초기를 봤는데 거기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 은하가 발견됐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뉴스가 떴잖아요. 네. 그 소개했잖아요. 그처럼 현재 우주론으로 볼 때 이런 거대 구조가 보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주론은 어떤 대규모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네. 등방성과 균질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이소트로픽 호모제니어티를 가져야 되거든요. 자, 이 등방성과 균질성. 뭐 균질성은 뭐 그래도 느낌이 오는데 등방성은 처음 듣습니다. 이게 무슨 용어예요? 방이 어떤 방향에서 봐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등은 같다는 거죠. 같을 등에 예. 방향방 이렇게 예. 쓰나 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네. 어느 쪽에서 봐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달이 나를 따라온다 이러잖아요. 네네. 달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내가 들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달이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뭐 조금 다르긴 한데 어마어마한 먼 거리에 있다면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똑같이 보일 거예요. 그 멀수록 클수록 보는 장소에 따라서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우주는 워낙 큰데 거기에 많은 천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상태는 어느 쪽에 봐도 똑같다. 똑같다. 음. 예, 그게 균질성하고 등방성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같다고 봐도 돼요. 네. 균질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원리란 말이죠, 지금까지. 왜냐하면 빅뱅 이후에 이게 특별히 하나에 뭉치지 않고 골고루 퍼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주가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네. 우주에는 똑같은 힘이 작용하고 음. 평균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네. 어느 쪽에서 보아나 똑같고 또 어느 부분을 저쪽에 한 뭉탱이 띄고 똑같은 크기로 이쪽에서 한 뭉탱이 띄고 비교해 보면은 구성 성분이 똑같고 뭐 배치된 모양도 비슷하다. 이게 이제 등방성과 균질성이란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네. 어느 한 군데 거대 구조가 있어. 막 네. 33억 광년짜리 은하단이 쫙 줄지어 있어. 근데 여기는 떼보니까 그게 있는데 지금 이쪽에 떼보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등방성과 균질성에 어긋나는 어긋난다.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어떤 곳을 관측하든 예. 우주는 동일한 모습을 지닌다는 얘기인데 이게 거대 구조로 넘어가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어. 아니 미시 구조로 가면은 지금 현재 그 어떤 구조든 어떤 곳에서 우주를 보든 우주는 똑같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러면 왜 거대 구조가 문제가 되나? 거대 구조가 하나가 보였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방향 북두칠성 뭐 지금 국자 뭐 아래 부분에 네. 보니까 거대 구조가 있어. 어. 그 방향으로 봤더니 그럼 이쪽 방향으로 봐도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등방성과 균질성을 담보하려면.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극히 소수 몇 개만 보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 우주 원리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우리가 우주 원리에서 네. 거대 구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허용하는 우주 원리가 허용하는 전체의 어떤 구조는 12억 광년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 33억 광년 이런 것들이 다 12억 광년을 초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우주론이 거대 구조의 발견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빅뱅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우주의 등방성이 미세하게 깨진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훌륭합니다. 이게 이제 우주 배경복사 CMB라는 것은 네. 우주 초기에 빅뱅 이후 한 38만 년쯤에 하늘을 날았던 빛의 잔해라고 할까? 그게 오늘까지 쫙 퍼지면서 우주 팽창과 함께 이게 그 당시에는 에너지가 아주 컸던 판데 온도가 낮아지고 팽창하면은 에너지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2.7K 정도의 에너지거든요. 네. 아주 마이크로파인데 이 얘는 그 당시에 전자하고 양성자가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뿌했단 말이죠. 우주 전체가. 왜냐하면은 전자가 이렇게 그 전자기파를 방해하는 이제 서로 간섭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직진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뾰했는데 온도가 더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수소 원자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전자가 없으니까 빛은 비교적 잘 움직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때 확 날았던 전자기 파가 네. 지금 저 CMB 그 우주 배경 복사인데 얘도 그 당시에 물질이 양성자가 어디 좀 많이 생긴 데도 있었을 거고 좀 안 생긴 데도 있을 거고 그렇게 조금 약간의 막 100% 균질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 비등방성 그게 이제 방향에 따라 조금 뭐 소밀한 데도 있고 비어 보이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 배경 복사 사진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비등방성이에요. 근데 그거는 미시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거대 구조는 그 우주 원리는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트로픽 해야 된다는 네네. 것은 그시적으로 봐서 그런 거고 그 우주 배경 복사는 미시적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하면은 어느 정도냐면 한 10만 분의 1의 규모에서 네. 비등방성이 있다 하거든요. 그 10만 분의 1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냐? 아까 이제 거대 구조에서 만약 하늘의 어떤 부분을 잘랐을 때 거기에 은하가 10만 개가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등방성이려면 이쪽에도 10만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우주는 여기에는 10만 1개 아니면은 99만 9,999개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10만 분의 1 차이 정도는 비등방성이라는 거지. 아, 그래요. 그 정도 스케일의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호모제니스하고 아이소트로픽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미시적 구조로 보면. 네. 그런데 미시적으로 보면은 10만 분의 1도 크죠, 그죠? 그러니까. 그 10만 분의 1 차이가 나는 게 지금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 CMB 우주 배경 복사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한데 비등방성이 나타났지만 네. 기존의 우주론 자체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 예.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른 게 네. 우주 배경 복사로 보면 비등방성인데 그럼 왜 비등방성이가 문제가 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우주는 거대 구조로 보면은 네. 등방성이 맞는 겁니다. 비등방성이 아니고 등방성이 등방성이어야 하는데 네. 거대 구조 발견으로 그게 위협받게 생겼다. 그게 여전히 문제인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거대 구조입니다. 예.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예. 그런데 앞서서 언급해주신 자이언트 아크, 빅링 예. 이전에도 거대 구조가 포착된 바가 있다면서요. 지금 이제 이게 처음은 아니고 이게 2개가 발견됐잖아요. 네. 그 중에 많은 건 아니고 2개가 더 있어요. 2003년에 지금 하늘 전역에 네. 은하들의 분포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슬로안 전천 탐사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전천은 전하늘에 네. 은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지도를 그린다는 거죠. 지금 그게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이 우주에 수천억 개 있다. 보통 1,000억 개에서 4,5천억 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4천억 개가 아니면 1,000억 개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느냐. 뭐 어떻게 아주 일정하게 뭐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뭐 또 얘네들도 다 모여 있는지 아니면 정말 거대 구조 형태를 돼 있는지 그런데 거대 구조는 그때 예상을 못한 거죠. 그랬는데 슬로안 장성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이게 허용 범위 12억 광년을 넘어서는 13.8억 광년이니까 12억 광년에 비해서 조금 초과된 거죠. 초과됐죠. 그다음에 2013년에 10년 후에 발견된 헤라클레스 자리에 북쪽 왕관 자리 장성이 발견됐는데 이거는 무려 길이가 100억 광년. 100억 광년. 예. 네. 우주 전체 길이가 지름이 930억 광년이라 했잖아요. 네. 거의 뭐 10% 넘는 그러네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2021년에 이번에 이걸 이제 자이언트 아크 33억짜리 광년짜리를 발견했고 직경 13억 광년짜리 빅링을 발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연이어 이제 4개를 발견했으니까. 네. 예. 근데 이쯤 되면 등방성과 균일성의 원리는 폐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대 우주론의 원리에 어긋나지만 이 거대 구조가 엄연히 존재하는 걸로 확인이 된 건데 이에 대해서 물리학계
또 천문학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론으로 네. 해석이 안 되면은 왜 안 되나 이제 고민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론 중에 아까 우주론 원리는 완전히 이제 저번에 표준 이론처럼 교과서 같은 건데 교과서에 맞지 않는데 어떤 거는 아니 참고서에 나온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참고서에는 있다는 거죠. 그 참고서 같은 그 이론이 네. 그것도 유명한 2020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고 블랙홀의 특이점 정리를 완성한 네. 로저 펜로저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이제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데요. 영국 사람이고 CCC 가설이라고 있어요. 이게 등각순환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네. 요 이론에 의하면 우주론에 의하면은 거대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100%는 아닌데 뭐냐면은 이게 펜로즈의 등각순환 우주론은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게 빅뱅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빅뱅이 일어나고 팽창이 계속되다가 네. 물질이 다 사라져요. 빛만 남고 사라져요. 그럼 그때 다시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빅뱅이 일어나고 팽창이 되고 물질이 없어지는 순간쯤에 다시 빅뱅이 일어나고 그래서 순환, 사이클릭. 그래서 순환한다는 거죠. 계속 순환해요, 우주가.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주론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빅뱅이 이전에는 뭐가 있었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물음 있죠. 그래 우스갯소리로 네. 빅뱅 이전에는 동방시기가 있었다. 아재 소리 듣습니다. 이런 말도 하는데 네. 그럼 빅뱅 이전에 네. 우주의 어떤 죽음이었다. 그래서 다시 빅뱅으로 새로운 우주가 시작되고 또 모든 물질이 사라지는 어떤 우주의 죽음 상태에 다시 네. 빅뱅이 일어나고. 그래서 순환이군요. 그렇죠. 순환이라는 겁니다. 오,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증이 가능한 가설인가요? 그리고 이게 거대 구조와는 어떤 지점에서 연결이 네.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네. 이걸 내 이론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우주에 엄청난 거대 구조가 우리가 파도를 치면 파도가 이렇게 치면은 나중에 모래사장에 모래가 이렇게 조금씩 밀리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파도에 네, 밀려서. 이걸 거대 구조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우주에는 거리가 100m 이상 생길 수 없다. 네. 근데 거대 구조는 이게 막 500m짜리가 있다. 파도 모양이. 이런 게 보일 것이다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게 관측되면 내 이론이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빅링하고 자이언트 아크가 그런 어떤 파도에 휩쓸린 어떤 모래 자국 같은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같이 연구한 사람이 일종의 제자이자 동료인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에요. 특이점 정리도 같이 연구를 했고 그 후속 연구도 같이 이제 했는데 네. 이 우주가 사라질 쯤에 그러니까 계속 팽창을 하면 양성자 이 소립자까지는 아니지만 얘네들도 분해가 돼가지고 빛으로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네.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블랙홀. 가장 마지막에 남는 네. 게. 근데 그 블랙홀도 호킹의 호킹 복사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증발을 해요. 증발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놈들이 이게 지름이 작아질수록 빨리 또 확 이렇게 이제 증발을 해요. 그럼 그 속도가 클 때는 사살하다가 점차 작아지면서 증발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순간은 사람이 죽을 때 단말마라는 걸 내뱉듯이 엄청난 중력파를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론하고 네. 호킹의 이론하고 우연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큰 블랙홀들이 이제 마지막 달말마를 내뱉은 게 거대한 중력파인데 이 중력파가 생길 즈음에 새로운 우주가 시작되는 빅뱅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럼 그 빅뱅이 생길 때 워낙 거대한 중력파이기 때문에 새로운 빅뱅과 그 팽창에 영향을 주고 그 파도의 영향이 그 다음 우주의 우주 팽창에도 영향을 미쳐서 물결 같은 중력이 물결처럼 밀어내서 모래사장에 모래가 이렇게 밀리는 흔적이 보이듯이 우주 물질들이 그런 모양을 이루는 거대 구조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네. 이번에 이게 이제 발견된 거네요. 예. 신기하다. 와.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뭐 그 하나일 수도 있다고 이제
뭐 할 수는 있는데 이거 그렇다고 펜로즈의 등각 순환 우주론을 증명하는 증거다라고는 할 수 없고 문제는 만약에 이런 게 우주 곳곳에 이와 비슷한 거대 구조가 발견된다면 네. 그렇다면 정말 우주는 펜론조가 얘기한 그 순환 가설 빅뱅이 있고 팽창하다 죽을 즈음에 다시 팽창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빅뱅 우주론이 풀지 못했던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나 이것도 설명이 되고 거대 구조도 설명이 되고 다 된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런 걸 많이 더 발견하면 좋겠다. 그런 게 설명이 된다. 우주론을 지금 있는 이론으로 설명이 되니까 그런 분포를 찾기 위해서 유럽에서 유럽 우주 기구에서 뭘 보냈나 하면은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이라는 걸 보냈어요. 우주예요? 예. 네. 아까 이제 슬로안 프로젝트처럼 여기도 더 정밀하게 우주의 은하 분포를 찾겠다. 그 실측 지도를 만들겠다. 네, 네. 여기는 근본 목적은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걸 암흑 에너지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면 은하 분포를 통해서 이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작년에 띄워져서 지금 작업을 중인데 이게 보다 더 정확한 우주 분포를 아까 그 슬로안에서는 슬로안 장성을 발견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또 다른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우주 어떤 천체들 사이에 네. 전 우주 시대에 있었던 블랙홀이 죽으면서 만든 파도의 잔해가 만든 어떤 그 모습이 여운이 남아 있는 거대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쓴 네네. 알렉시아 로페즈 박사도 이게 우리의 희망이다. 희망적인 기대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이게 알면 알수록 다가서면 설수록 신비로운 게 우주라고 느껴집니다. 오늘은 그간 우리의 인식 범위 밖에 그리고 현대 우주론의 바깥에 존재해온 거대 구조 발견과 그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토픽 조승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흥미로운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